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결합 중에 양대산맥 두 개 중에 하나 이온결합부터 출발을 해야죠. 이온결합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오닉 번드, 이온결합.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랬죠? 이온결합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의 결합이라고. 이렇게 금속, 비금속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미 이온결합은 이온결합 상태로 만들어진 상태가 양이온에 있는 금속에 있는 전자가 음이온 쪽으로 가갖고 음이온이 형성된 거야. 비금속 쪽으로 전자가 이미 넘어가서 음이온이 형성됐고 양이온은 이미 전자를 버려버린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서로 결합돼서 있는 고체 상태의 물질, 우린 그걸 이온결합 물질이라 그래. 그걸 물에다 녹이잖아, 또는 스스로 녹이잖아. 그러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대로 있는 거야. 이온으로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걸 녹였을 때, 용융시켰을 때 전자가 이동했다, 이딴 얘기를 한다고. 아니야. 녹이기 전에도 이미 전자가 이동해버려갖고 화학결합을 형성한 상태야. 그 상태로 녹이잖아? 그러면 Na 플러스 Cl. 왜? 걔네들이 안정하기 때문에 이온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양이온, 마이너스 음이온 상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하 나르게, 즉 전하 나르게의 다른 표현이 이온이거든. 이 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런 느낌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하 나르게라는 표현을 써. 캐리어, 차르지 캐리어다. 그래서 용액 속이든 용융액 속에서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쟤네가 전기적 성질을 띠더라 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에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 뭐 어떤 얘들이 있냐, 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NaCl이 있고 뭐 CA, Cl2 뭐 이런 애들 있지. 그 다음에 뭐 Fe2, O3 이런 애들 있죠. Al2, O3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앞에 이 정도는 이제 니네 금속인 거 다 알잖아. 그지? 주기율을 좀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금속이라고. 그래서 앞에 그냥 금속 있으면 거의 그냥 100% 이온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외들이 있어. 뭐 이런 애들은 금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이야. 염화암모늄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NH4 플러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양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속은 아니잖아. 이런 예외들도 있긴 있어. 아주 극히 드문 예외예요. 예외라고 써놓읍시다. 그래서 거의 앞에 금속이 있으면 이거는 이온결합이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분해에서 이걸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온결합이라는 화학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이론이 필요해요. 니네 이제 주기적 성질에서 이미 배웠다고. 그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전자 친화도라는 개념이야. 이제 이 얘기를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온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나와요.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거의 그냥 이제 학문적인 정의는, 이온화 에너지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성원자. 우리 주로 이제 금속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중성원자 중에 메탈이 많기 때문에 메탈의 이니셜, 금속의 이니셜을 메탈이라고 하는 거니까 M으로 씁니다. 중성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낸다 그랬게? 떼어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온결합을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에 맞게 한번 말을 지어볼게. 안정한 금속 양이온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해볼게요. 야, 필요한 에너지니까 뭐겠어? 흡열 반응이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주기적 성질을 배울 때는 뭐 금속이 됐던 비금속이 됐던 1쪽부터 17쪽까지 전부 다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 이런 거 따졌다고. 그 다음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 이런 것도 따졌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쓰이는 곳이 어떤 거냐면 이온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 이론이 바로 이온화 에너지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 흡열 반응. 자, 이걸 갖다가 예쁘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금속 여기다가 보통 이제 기체 상태로 많이 얘기를 하지. 여기다가 이온화 에너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기체 상태로 일가 양이온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죠. 이게 이온화 에너지지. 흡열 반응이죠. 이때 중요한 거 요게 생겼죠. 이게 바로 뭐다? 안정한 금속 양이온이다. 안정한 이온이긴 한데 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잖아요. 그지? 뭐 네온의 전자 배치 또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안정한 금속 양이온 이렇게 되는 거지. 굳이 선생님이 이 금속 양이온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걸 이온 결합에 껴맞추려고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M+라고 하는 안정한 얘는 무슨 기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더라. 대표적인 이렇게 쓸 수 있는 애가 어떤 애가 있겠니? 뭐 Na 같은 애들이죠. 나트륨, 소듐. 나트륨 같은 애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온화 에너지를 집어넣었더니 나트륨은 이온화 에너지 굉장히 작지. 그래서 Na+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전자 한 마리가 이렇게 나오더라. 1몰이 나오더라. 이렇게도 하지만 이제 이게 일가인 경우에 정의에선 이렇게 나오지만 니네 잘 아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얘를 이온화 에너지 집어넣으면 물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도 있지만 이온화 에너지 할 때 선생님이 그랬죠. 1 이온화 에너지하고 2 이온화 에너지를 더한 게 전체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런 경우는 마그네슘 이가기 때문에 얘는 전자를 두 개 한꺼번에 잃는 게 더 안정한 애더라. 이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니까. 이럴 때는 전자 2몰이 나온다고 얘기해도 무방하다. 이론적으로 전체 그냥 얘기할 때 1몰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럴 때는 이거 1몰 집어넣으면 2몰이 나오겠지.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 이온화 에너지를 굳이 쓰자 그러면 이거 이제 다른 거니까 프라임, 이온화 에너지를 2 프라임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알루미늄이 전자를 3개를 오롯이, 그러니까 E1, E2, E3를 다 더한 거가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3몰의 전자가 관여를 하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정의에서 좀 벗어나긴 하지만 안정한 이온이 여기에 이제 Mg 플러스도 있을 수 있고 Al E 플러스도 있을 수 있고 Al 플러스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애들은 이 3 플러스나 E 플러스에 비해서 안정하지는 않더라는 거야. 그죠? 최종적으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정의에선 좀 벗어나지만 어쨌든 안정한 금속 양이온, 안정한 금속 양이온을 만드는 과정.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대부분 금속의 이온화 에너지는 좀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온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온이 되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지. 조그만 에너지를 받아도 이온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안정한 양이온이 형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자 친화도예요. 전자 친화도는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electron affinity라 그래. affinity라는 니네 단어를 이런 단어를 아니? attraction 뭐 이런 뜻하고도 좀 비슷하죠. 이렇게 끌어당긴다, 매력이 있다 뭐 이런 뜻의 의미야. 그래서 electron affinity 그러면 전자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전자 친화도라고 번역을 해. 근데 이 전자 친화도가 주기적 성질에서는 조금 까다로워. 그러다 보니까 니네 이제 대학 가면 일반화하게는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좀 건너뛰었어. 좀 이게 주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뭘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는 빼버린 겁니다. 근데 이 전자 친화도는 이 이온화 에너지하고 같이 뭐를 설명하기 위한 원리다? 이온 결합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온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양이온은 이걸로 설명하고 음이온은 이걸로 설명하는 거야. 전자 친화도. 그럼 전자 친화도의 정의가 뭔데? 이것도 중성원자. 중성원자 얘는 이제 주로 할로젠이나 16족 산소족 애들이 이 전자 친화도가 좋기 때문에 할로젠의 대표 이니셜을 우리 X라고 쓰거든. 그래서 중성원자 1몰에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전자 1몰을 넣어주는 거야. 넣어줄 때 전자를 좋아하면 되게 전자를 잘 받으려고 하지.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되게 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안정한 만큼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넣어줄 때 이것도 이제 이온 결합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 안정한 비금속 음이온이라고 할게요. 음이온을 형성할 때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발생하는 열량이야.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막내 아들이 3살짜리거든요. 초롱이라고 있는데 얘가 간식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지나가면 간식에 간자만 이렇게 나와도 꼬리가 막 무슨 뭐 프로펠러 같아. 막 빙글빙글 돌아요. 귀는 막 계속 쫑쫑쫑 이렇게 되고. 간식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살이 디륵디륵 쪄서 큰일이야. 살찌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밥을 줄이고 간식을 많이 주는 그런 걸 택하고 있는데 밥을 또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밥 좀 먹여야 되니까 간식 같은 거를 이렇게 밥에다 이렇게 얹어주면 이게 바보 같은 놈이 간식 먹다가 거기에 동해가지고 밥을 먹어. 그렇게 버릇들이면 안 된다 그러던데. 근데 간식을 어쨌든 되게 좋아해. 그래갖고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도 내가 지나가면 간식 주는 사람이니까 지나가면 그냥 쪼르륵 하나라도 줄까 봐. 그러면 좀 훈련을 시켰거든요. 손 그러면 하이파이브 돌아 이거 자동이야. 그러면 간식 얘기만 나오면 가서 지 혼자 손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낼름낼름 거리고 있어요. 줘야지 어떻게. 되게 좋아요. 그럼 또 금방 먹어. 그냥 걔네가 이게 식도가 되게 적다며. 그래서 처음에는 막 먹는 걸 그냥 줬더니 막 먹다가 막 욕심 부리다가 토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게 쪼개주는데 이제 잘게 쪼개주면 그냥 뚝뚝뚝뚝 삼켜버려요. 씹지도 않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똥은 잘 싸고 잘 지내긴 있는데 간식을 너무 좋아해. 간식 주면 발광을 해요. 발광을 막. 전자를 무진 좋아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전자를 넣어주면 발광을 해. 발열을 해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야. 얘도 식으로 쓰게 되면 X에다가 전자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X-가 되는 거야. 음이온이 되면서 여기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발열 반응. 이때 생긴 얘, X. 얘가 이제 뭐겠어요? 얘도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지. 니네 고1 때 배웠다고 이온 결합 물질이든 공유 결합 물질이든 화학 결합의 기본 원리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 주로 이제 뭐 네온이나 아르곤 이런 애들, 근데 전자를 얻어가지고 되는 애들이니까 뭐 있냐? 뭐 F-도 있고 Cl-도 있고 또 OE-도 있고 뭐 SE-도 있고 이런 애들 전부 다. 얘 9번인데 전자 하나 얻어서 10개. 얘 8번인데 전자 2개 얻어갖고 10개. 얘 17번인데 전자 하나 가지고 18 아르곤이 되는 거고 얘는 16인데 전자 2개를 얻어서 18 아르곤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 이제 음이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결국은 뭐예요? 먼저 양이온이 되고 먼저 음이온이 돼서 어떻게 된다고? 얘네들끼리 만난다고. 이렇게 만나서 M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기체 상태지만 이게 이제 결정 에너지, 레티스 에너지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 그래서 고체로 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한다. 이온이 한 개씩 있으면 그냥 기체 상태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면 기체 상태로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고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조금 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고체 물질이 된다. 이런 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너네들이 이제 배우는 거고 어쨌든 요렇게 이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결합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쿨롱 펄스,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들어봤죠? 우린 뭐라? 쿨롱의 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때 이걸 식으로 쓰면 F는 K 쿨롱 상수의 R의 제곱에 Q1, Q2더라. 물리 시간에 전기 파트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식이죠. 유명한 식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온 결합 물질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서로 끌어당기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하량의 곱이라 그래.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1번, 기여도가 1번이야. 여기 2번입니다. 이거는 뭐야? 이온 간의 핵간거리죠. 그것도 어떻게 돼? 제곱이야. 그러니까 제곱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얘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F가 비례하고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그럼 이 F가 뭔데? 우리가 지금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니까 이온 결합에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온 결합력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걸 우리는 이온 결합력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됐어요? 물리 시간에는 이걸 이제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해가지고 뭐 전기력, 그래서 인력, 정전기적 인력, 그 다음에 뭐 청력, 반발력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인력이에요, 인력. 인력이면서 이걸 이온 결합력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온 결합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다. 니네 결합 에너지가 세면 걔네 떼어내기가 되게 어렵잖아. 그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죠? 걔네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떼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 녹는 점이 굉장히 높다라. 멜팅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는 거야. 녹는 점으로 비교. 뭐를? 이온 결합력을. 다시 뭐를? 이온 결합 에너지를. 그래서 이온 결합이 견고하면 녹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서 했잖아요. 이온 결합이 2800도까지 올라가는 놈들도 있더라. 근데 그 온도를 결정짓는 거, 즉 이제 이걸로 우리가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 녹는 점을 결정짓는 거에 1번이 뭐라고요? 전하량의 곱이더라는 거야. 2번 기여도가 뭐예요? 핵간거리의 제곱이더라는 거죠.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전하량 곱에 비례하더라. 이 두 가지 요소를 따져가지고 뭐를 비교해요? 녹는 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맨날 나온다. 이거 이제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연결을 해야 돼? 이온 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에 대한 얘기. 이제 이온 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아이고. 이온 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축이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X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X축은 이걸 핵간거리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뭐냐면 이온 결합 에너지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따지는 게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은 이미 이제 이온이 형성이 됐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형성이 됐는데 이게 X축이 거리잖아. 완전히 무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 서울하고 부산에 떨어져 있어. 아무런 감흥이 없겠지.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를 우리는 뭐라 그래?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를 0이라 그래. 서로 신경도 안 써.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니? 이게 가까워지면서 점점 알아차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되게 안정적으로 내려가. 야, 나 너 좋아. 그럼 서로 둘이 끌어당기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인력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력 그래프라고 얘기를 한다고. 야, 얼마 전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그 가수 이승기 알죠? 이승기가 광고했던 치약이 있어. 46cm. 46cm 들어본 적 있니? 지금도 시중에 나와 있는데 파란색 배경에 46cm라고 써 있어, 치약에. 모르겠어? 나중에 한번 저 마트 같은 데 가면 보세요. 있어요. 46cm. 근데 이런 게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야.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를 들어봤지?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서 우리 코로나 선생님도 안 걸렸었는데 사회적 거리를 잘 둔 거야. 지금 어찌 보면 우리끼리의 이 거리가 사회적 거리. 어떻게 정의를 했지? 팔을 닿았을 때 2m라 그랬나? 양쪽으로. 이게 사회적 거리야.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거리인 거지. 선생님도 또 강아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녁 때 이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 걔네들도 거리가 있어요. 막 냄새 맡다가 저쪽에서 오잖아? 그럼 지가 좋아하는 애는 가서 확 넣는데 벌써 경계가 딱 오면 와 이런 애들이 있어. 그 거리가 딱 있어.
그 거리에서 와 이래. 뭐 여러 가지 신호가 있겠지. 난 너 싫으니까 오지 마. 뭐 이런 거. 내지는 이게 사회적 거리야. 걔네들끼리의 사회적 거리. 우리끼리는 한 1m? 그럼 이렇게 있으면 전혀 뭐 불편함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저 사람이 조금 가까이 오면 좀 불안해지지. 가까이 오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려 그래. 저거 뭐 칼 꺼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가족이나 연인, 특히 연인이 46cm. 사랑하는 사람의 거리가 46cm야. 46cm 오늘 가서 한번 해봐. 얼마큼 가까운지. 46cm 한번 해보세요. 가까우면 그 이상 들어가면 이제 얼굴에 모공이 보이기 시작해. 눈곱이 보이기 시작해. 큰일 나지. 사랑하는 사람의 그 환상이 깨지잖아요. 이빨에 고춧가루가 보이기 시작해. 이건 큰일 나. 이게 46cm야. 그리고 심지어는 입냄새가 나기 시작해. 그래서 치약이 46cm인 거야. 이걸로 닦으면 46cm 가까이 가도 냄새 안 난다 뭐 이거죠. 그래서 치약 이름이 46cm가 있었어. 이건 친밀한 관계에서의 거리. 그 마지노선의 거리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도 뭐 입냄새가 안 난다. 이 치약을 쓰면 그렇게 광고를 했던 나왔었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는 2m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 가까워지려면 46cm 기억해야 돼. 그 정도는 가서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딱 고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고. 가까워야 된다고? 아무 일 없다가도 훅 튀어버려. 이건 왜 그래? 아까 얘기했죠. 모공이 보인다 그랬지. 입냄새가 난다 그랬죠. 핵을 봐버리는 거야. 가운데 핵이 있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핵은 플러스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확 반발해버린다고. 그래서 반발력이 훅 튄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반발력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모든 화학결합은 이 반발력 그래프하고 인력 그래프의 합성 그래프야.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의 NaCl을 한번 여기다 그려보면 NaCl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합성 그래프를 그리고. 이 합성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다? 여기 꼭지점이 중요해. 이 꼭지점. 이 꼭지점이 결정지어 주냐면 얘가 여기만큼 내려오죠. 0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요만큼이 내려오잖아. 요게 이온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거의 절대값의 크기가. 그러니까 꼭지점이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되게 안정한 물질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축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거리죠. 그래서 여기가 R0 핵간 거리라고 하면 돼.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나? NaCl이 NA가 이만하다 그러면 CL이 이만하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핵간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R0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됐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NaCl이야.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KCl을 한번 덧붙여서 그려볼게. K 플러스 Cl 마이너스를 한번. 근데 둘 다 다시 여기다 써볼까? F는 K에 R의 제곱에 Q1, Q2 이렇게 되잖아. 지금 얘는 이온 결합의 전하량의 곱이 똑같잖아. 1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한 거야 지금. 뭐가 다른 거니? 이제 NA 크기가 이만하고 CL 크기가 이만하단 말이죠. 이번에 CL은 똑같죠? 근데 K가 이만할 거야. 다음 주기니까 K가 좀 더 크죠. 그럼 핵간거리가 늘어났지. 핵간거리가 늘어나면 힘이 약해지고 이온 결합 에너지가 작아지겠지.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으니? 이거 합성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우상향으로 가야 돼. 이게 KCl의 그래프가 된다. 꼭지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좀 올라붙었지? 이온 결합 에너지는 작아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핵간거리는 조금 늘어났죠? R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하나 더 해볼까? 파란색으로
이번에는 MgCl2를 한번 해보자. 염화마그네슘이야. 염화마그네슘을 딱 보니까 우리 누가 봐도 알잖아요. 이거 이가라는 거 알죠? 이가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죠? 얘가 크네. 그럼 이거 이런 건 지금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마그네슘 이가에 양쪽 옆으로 Cl-, Cl-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 조금 쉬워질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만 따지면 돼? 이쪽만 따지면 돼. 그러면 Cl 똑같죠? Cl 크기가 똑같지? 마그네슘이 나트륨하고 한번 비교해보자고. 어떻게 되겠냐? 더 작아. 더 작어. 왜 그런지 알죠? 나트륨은 11번에 나트륨의 전자 하나 잃은 거고 마그네슘은 2가죠. 12번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는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에 10개, 10개로 똑같은데 안에 누가 유액잖아. 즉 원자핵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끌어당기니까 작을 거 아니야. 얘가 더 크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좀 더 작아. 나트륨보다. 그럼 이게 작으면 핵간거리가 짧을 거 아니야. 얘보다 더 짧을 거 아니야. 그럼 더 셀 거 아니니. 그러니까 파란색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면 세면서 짧으니까 요 밑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MgCl2의 결합에너지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래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인력 그래프하고 반발력 그래프의 합성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럼 결국은 이게 많이 처지면 처질수록 뭐하고 관련이 있다? 녹는 점하고 관련이 있다.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래서 이 녹는 점을 결정짓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첫 번째, 전하량의 곱이 먼저야. 그래서 2가, 3가짜리가 훨씬 더 녹는 점이 높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핵간 거리의 제곱이죠. 반비례하죠.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온 결합이 끝나는 거야.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적어봐. 저희 끊겨갖고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봅시다. 문제 풀면 돼. 자, 여기 보면 이온 에너지는 앞부분에서 다 설명했죠. 전자 친화도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정전기적 인력이 쿨롱의 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쿨롱 포스라고 하죠. F는 K는 쿨롱 상수고 그 다음에 이제 R의 제곱에 Q1, Q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요소가 이 전하량의 곱으로 표시가 되고 핵간거리의 제곱으로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비례하고 반비례하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누구다? 전하량의 곱이 우선순위다. 이게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이온결합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온결합력은 이온결합에너지하고 비례하더라. 이걸 우리가 실험으로 증명하는 게 뭐냐면 녹는 점을 조사하는 거죠. 근데 녹는 점을 비교했을 때 이 녹는 점을 결정짓는 게 이 두 가지 요소더라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곱, 이게 우선순위고 핵간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전하량의 곱이 같을 때는 핵간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로 따지는 거고 만약에 거리는 뭐 그렇다지만 전하량의 곱이 다르잖아. 그럼 2가, 3가짜리가 훨씬 더 녹는 점이 높더라.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한 이온결합 에너지 그래프는 이렇게 인력 그래프하고 반발력 그래프의 합성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이 꼭지점이 우상향으로 갈 거냐 좌하향으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걸로 많이 처지면 처질수록 녹는 점이 높더라.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됐죠? 잘 적어봅시다.